민주당이 다음 달 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현역 의원 다수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재명 의원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당대표 선거는 6파전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규백입니다. 자, 룰 갈등 좀 많았었는데 위원장직 내려놨다가 이제 복귀를 또 하셨잖아요. 이제 논란이 말끔히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정치의 망고 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를 비롯한 전주위원들은 오늘날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한 규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네. 물론 비위원님께서도 당에 대한 충정으로 규정을 좀 수정하고자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결국 전준위의 거의 모든 것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또 누가 옳고 그르다 이 판단보다는 시대 정신에 부합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발전적 조정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 선출을 하고요. 예. 당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 1인 2표인데 뭐 지역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고 또 선거인단 구성도 좀 국민 여론조사 비율중을 높이는 걸로 뭐 그렇게 네. 함으로써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시대 정신에 부합한 그런 룰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가능합니까? 그 선거권 가지려면? 권리당원은 6번의 당비를 낸 당원한테 권리당원이 주어집니다. 6회 이상. 예. 6회 이상. 예. 예. 그때만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뭐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그 예전 룰이랑. 예, 예. 특히 최고위원 권한 강화 관련해서 그 결국 뭐 합의, 뭐 협의, 의결, 뭐 다양한 의견 제시가 됐었는데 결국 당 대표 권한 축소하고 최고위원 권한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도 입장이 같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쭉 역사를 보면은 네. 합의든 협의든 의결이든 힘이든 간에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예. 네, 당내 민주적 의사 결정을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수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도 체제를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일성이라 하면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후토크로 뽑는 거죠. 네. 근데 형식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인데 내용은 이 통합으로 선거를 치는 순수 집단 지도체제처럼 되면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사안을 논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사실 다른 의견도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일치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는 저희 민주당 당무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결국은 이른바 이재명계 쪽의 의견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특히 비이재명계 의견들은 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요. 네. 이재명계 소위 개딸들이나 이재명계 측에서는 네. 권리당원의 포션을 비율을 좀 많이 늘려달라.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저는 권리당원 비중보다는 지난번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어디서 나왔냐. 민심의 반영을 우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민심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민심이고 심판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민심에 대한 방점을 찍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파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옳은 것이냐를, 뭐가 시대 정신인 것이냐를 아마 전준위에서는 가장 많이 봤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경선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선 룰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출마를 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언론 보도도 있어요.
박 전 비대위원장 출마는 경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안 문제고요. 예. 우리 전주위는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룰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연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식의 분석은 온당치 않는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박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불발된 원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당비를 낸 사람한테 예.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분한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세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박 위원장에게 특권을 부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선룰은 선거인단 구성과는 저는 관계가 없고, 네. 다만 가져가는 권리당원 규모와 국민 참여 열기를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누구를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룰 중에 요거 하나는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비 예. 경선, 이른바 컷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예. 당대표는 중앙위 70,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최고위원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아예 중앙위 100%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달리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 전준위에서는 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똑같이 중앙위원 70 국민 30으로 했습니다만은 예. 비대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바뀐 거군요. 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출마하는 후보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네. 또 언론을 통해서 정치 활동이 상당히 검증된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본인의 역량이나 의지를 충분히 피력할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반면에 최고위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활동이 덜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국민 여론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면은 역량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저는 상당히 페널티가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최소한 예비 선거만큼은 비교적 우리 정치인들에게 잘 알려진 중앙위원들의 깊숙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컷오프 100% 중앙위 투표 이거를 두고 기득권 개파 정치 연장 아니냐 비판도 있고, 특히나 민주당 그 핵심 지지층 받고 있는 의원들이 혹시 컷오프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유불리를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갑론을박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느 룰을 결정해도 이런 얘기는 뭐 다반서로 나오는 것이 예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을 하면 국회의원들, 지역 지구당 위원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 네. 당이 상당히 핵심 인물입니다. 이 핵심 지지층의 지지와 중앙위원이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 가운데 일부가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서 단기간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기몰이적 영합 발언으로 최고위원이 구성된다면 저는 그건 어렵지 않냐. 말씀하신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분이 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중이 보는 시각과 핵심 지지층이 보는 시각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 여론조사도 지금 역선택 방지 하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무당 측만 한정지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예. 우리 당 지도부를 뽑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의 가치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동의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그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예. 저는 이 편이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힘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권리당원 의사가 대의원 의사보다 적게 이제 반영되는 구조예요. 국민의힘은 뭐 아예 그냥 국민 반, 뭐 당원 반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십니까? 정당의 역사성과 저는 정치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예전에 우리가 독재대 반독재 투쟁에서 그 쭉 맥락에서 쭉 보면 역사의 줄기를 보면요, 네. 우리 당을 오래 지켜왔던 분들, 또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당을 사수했고 고생했던 분들한테 저희들은 그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당의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원로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을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 네. 상황이. 자 이제 곧 이제 전당대회 이제 경선 등등이 시작될 건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는 무사히 됐지만 SNS 등등에서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당대회 흥행의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박지원 전 위원장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위원회에서 누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데요. 네. 박지원 전 위원장도 우리 당이 상당히 소중한 재산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의 성인지 감수를 신장하는데 또 대표적인 활동가로서의 박 전 위원장보다 적합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경륜이 지금보다 더해진다면은 저는 여성과 나아가 소수 인권을 화두로 하는 정치가 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그 정무적 판단, 대국민 호소력, 이런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넓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다는 거죠? 넓다. 넓다. 저 없다라고 하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넓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 아직 출마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출마한다면 빨리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룰 세팅이 정해지고 끝났잖아요. 예. 정치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평가한다고 봤을 때는 예. 너무 늦출 일은 아니다. 적기를 봐서 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 의미 중요성 끝으로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짜여진 각본이 아닌 이변을 연출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A라는 당권 대표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이제 순회 경선 과정에서 본인들의 가치와 철학, 비전을 서사적으로 이 서사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풀어내는 그런 어떤 내재된 내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서사적으로 잘 풀어낸다면은 네. 충분히 역동적인 전국 대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요. 네. 이번 전당대회 저는 의미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대 계기가 돼야 된다. 예. 둘째는 당원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축제의 당이 돼야 된다. 아하. 셋째는 누가 가장 사심 없이 당과 국민께 봉사하고 네.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무당층 우리 당원들께서도 알겠습니다. 애정 어린 눈으로 좀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